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늘은 반드시 오래 버티리라 마음을 굳게 다잡았는데 정작 들어가자마자 오히려 더 빨리 끝나 버린 적 말입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고 머릿속으로는 아직 괜찮다고 주문을 외우며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온몸이 더 긴장하면서 오히려 감각은 더욱 예민해지고 결국 스스로도 당황할 만큼 빠르게 끝나버린 경험.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부끄럽게 떠올릴 수 있는 순간일 겁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약점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긴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실제로 국내 한 비뇨기과 학회 조사에 따르면 40대 이후 남성의 약 32%가 부부관계 시간이 너무 짧아 고민한 적이 있다. 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억지로 참으려 할수록 더 빨리 끝난다. 는 공통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참으려는 의지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른 결말을 불러오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한 체질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신경과 근육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면 왜 억누르는 순간 오히려 속도가 빨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중년분들의 멋진 후반기 인생을 위하여 더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조루를 막는다고 하면 무조건 억누르는 것, 참는 것,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행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행위가 오히려 신경을 더 예민하게 자극해 조기 사정을 촉진한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성의학 연구에 따르면 억지로 멈추거나 힘을 꽉 주는 방식은 교감신경을 더 자극해 오히려 흥분 반응을 강화합니다. 쉽게 말해 참는 순간 뇌가 더 긴장 상태로 들어가면서 작은 자극에도 폭발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와 달리 끝이 빨라지는 것이죠. 중년 이후에는 근육과 신경의 반응이 젊을 때보다 더 민감하거나 때로는 불균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조절하려는 행동 자체가 역효과를 내는 겁니다. 특히 허벅지와 골반 바닥 근육에 힘을 과도하게 주는 순간 혈류와 신경 자극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정을 더 빨리 당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가 단순히 심리적인 약점이 아니라 신체의 구조와 신경계의 작용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래 버티고 싶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조루는 단순히 심리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론 긴장과 불안이 큰 역할을 하지만 몸속의 신경회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남자의 반응은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번갈아 작용하면서 조절됩니다. 긴장감을 완화하고 흐름을 유지하는 데에는 부교감신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마무리 신호는 교감신경이 주도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 중에 더 참아야 한다 라는 압박을 스스로 만들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됩니다. 뇌는 위기 상황처럼 반응하고 신호가 더 빠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는 순간 더 빨리 끝나버리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겁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멈추거나 호흡을 거칠게 억누르거나 허벅지와 복부에 힘을 잔뜩 주면서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실제로는 흐름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속시키는 행동입니다. 몸은 긴장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 빨리 마무리하라는 명령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억제만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은 떨어지고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불편한 긴장이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몸을 더 이완시키고 감각을 분산시키고 긴장과 흥분을 조율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심리 게임이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 원리를 활용하는 접근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오승현 씨, 나이 52. 그는 평소 성실하고 가정적인 성격으로 주변에선 모범적인 남편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만큼은 달랐습니다. 40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관계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곤함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대화조차 피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오 씨는 자신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매번 허벅지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물며 참아보려 했지만 억누르려 할수록 몸은 더 예민해졌고 결국 몇 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 끝나면 아내의 얼굴엔 실망이, 자신의 마음엔 자책이 깊이 남았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회피와 두려움이 쌓여 가정 분위기마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비뇨기과를 찾았고 의사의 첫마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풀어야 합니다. 그 순간 오 씨는 머리를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담을 통해 호흡법과 이완 훈련을 배웠고 집에서는 조용히 불을 끄고 스스로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힘을 풀자 예민하게 치닫던 몸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부부관계에서 처음으로 긴장 대신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차츰 시간이 늘어나더니 과거 몇 분도 버티지 못하던 그가 20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웃으며 그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말했습니다. 내 몸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부산에 사는 김태훈 씨, 나이 54. 그는 활달한 성격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늘 웃음을 보였지만 집안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부부관계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자신감을 잃었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본 여러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얼음찜질을 해보기도 하고 특정 생각으로 주의를 돌려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전환점은 우연히 참여한 건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활 습관부터 바꾸라는 조언을 들었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마다 마시던 술잔을 줄였고 아침마다 가볍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요가를 접하게 되었고 호흡과 근육 이완의 조화를 배우면서 몸의 변화를 직접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의 부부관계에서 예전 같았으면 금세 몰아치던 긴장감이 훨씬 늦게 찾아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길이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절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담담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루는 단점이 아니라 내 생활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몸을 다스리니 관계도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이 두 사례가 말해주듯
중요한 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키고 생활 전반을 돌아보는 겁니다. 억누르는 태도는 벽을 더 높이는 것이고 흘려보내며 조율하는 태도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부관계 전에 반드시 호흡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많은 남성들이 긴장된 상태에서 서두르듯 관계에 들어가지만 시작 전에 호흡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지속력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통해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되고 혈류 흐름도 안정됩니다. 실제로 부부관계 전에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아랫배가 부풀도록 하고 다시 천천히 내쉬어 어깨와 상체의 긴장을 풀어내면 긴박한 신호가 사라지고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이 과정을 3분에서 5분만 해도 사정 조절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골반 근육을 단련하되 힘을 주는 훈련만이 아니라 힘을 빼는 훈련도 병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케겔 운동처럼 조이는 동작만을 반복하지만 조임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부부관계 중 과도한 긴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축과 이완의 균형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을 조였다가 5초 유지한 후 천천히 풀어내는 것을 반복하면 기본적인 힘은 길러지지만 반드시 그 뒤에 긴장을 완전히 풀어내는 동작을 함께 해야 합니다. 마치 주먹을 꽉 쥔 뒤 손가락을 펴며 힘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골반 근육도 힘을 주는 것과 빼는 것을 동시에 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하면 필요할 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셋째, 술과 흡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과 담배를 찾지만 이 두 가지는 남성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알코올은 순간적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신경 전달을 방해하고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조절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흡연 역시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발기력과 지구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음주와 흡연을 줄인 남성들이 사정지연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술은 적당히 줄이고 흡연은 반드시 끊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부부관계 중에는 감각을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말고 호흡이나 파트너의 반응 같은 다른 자극으로 의식을 분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극이 강해질수록 특정 부위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더 빨리 끝나 버립니다. 하지만 시선을 파트너의 표정으로 옮기거나 손끝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느끼며 감각을 분산하면 뇌가 여러 자극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사정 신호가 늦춰집니다. 또 부부관계 중간에 호흡에 다시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을 진정시키면 긴장과 흥분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단순히 한 곳에 몰두하지 않고 흐름 전체를 즐기겠다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다섯째, 혼자 있을 때도 억지로 참는 훈련 대신 이완과 흐름을 조율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 일부러 끝까지 참으며 훈련한다고 하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 불필요한 긴장만 키웁니다. 대신 혼자 있을 때부터 천천히 진행하며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일정 수준에서 멈추어 긴장을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스톱 앤 스타트 기법이라고 하는데 일정 수준의 흥분에서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시 이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실제 부부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억누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다스리는 연습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오래 버티는 힘은 억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풀어내는 데서 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긴장과 부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적어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긴장이 아니라 안도와 여유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사실, 그걸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부부 사이의 친밀한 시간입니다. 조루를 두려워하며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을 알고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의 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고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젊을 때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여유와 깊이를 나눌 수 있고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외면하는 주제를 용기 있게 마주하는 순간, 그 용기 자체가 삶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자신감과 활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매력은 실패 없는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려는 의지, 그리고 상대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아내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당신 스스로의 삶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다가가 보십시오. 말 한마디, 손끝의 온기, 눈빛의 교감이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 늙어가지만 마음은 언제든 다시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나누는 그 순간은 단순한 육체의 만남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을 함께 버텨준 동반자와의 가장 진실한 대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바람 따라 이야기 숲은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가슴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누구나 늙어가지만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도 당신의 하루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